주하,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건강한 조정.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은 올해 18%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은 53%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나 보면 미국의 규제 발전 덕분에 올랐고 반감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쵸? 반감기. ETF 승인 기대감으로 발생한 거였고, 그쵸? 정확하게 비트코인 ETF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한 조정의 이유예요. 그쵸? 미국의 규제 발전하고 반감기하고 ETF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는 것 뿐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이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사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그쵸? 그리고 4월 중순 진행했죠, 이미.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상의 양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쵸? 반땡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의 효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쵸?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개월이 지나야 되고 ETF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ETF 수요라는 것도 더욱 많은 자문사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쵸? 상승에 영향도 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식처럼 하방에 압력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빅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ETF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ETF 자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했고, 지난주 3월 이후 최악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자금 유출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자금 유출은 시장 심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렇겠지만 이더리움 ETF 출시와 최근 긍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요약하면 ETF가 이제 이더리움도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7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긍정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는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자산이 곧 반등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잠깐의 반등 때문에 여러분은 반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선물의 변동성 변화로 봐도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운트 곡스 보상입니다. 마운트 곡스 보상. 자,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언제 해킹됐느냐? 2014년에 해킹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거의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약 92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의 파산 절차가 생겼고, 그것들이 채권자들에게 보상될 건데 올해 10월 31일까지 보상된다고 합니다. 상환 기한이 10월 31일로 돼 있고요. 보상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유동성을 줄여버립니다. 그쵸? 더 많은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자금을 배치하는 것을 당연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채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보상의 양이 줄어들었죠. 그쵸? 그럼 BTC 가격에 압력을 가하겠죠. 채굴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채굴을 해서 이득을 별로 못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럼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정체 중인 거로 되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5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조정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건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ETF 자금 유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운트 곡스 보상입니다. 올해 끝납니다, 이거 다. 그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뭐냐면 반감기가 실시되고 나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사실 그때 최대 고점을 찍었으면은 그때 일단 매도를 치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충만한 조정을 거치겠죠. 그쵸? 그 이후에 사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안 늦는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면서 주식처럼 단타 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늘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매수 평단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코인들을 이제 비싸게 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스크를 견딜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역으로. 그쵸? 제가 대신 미리 고통받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이코 코인을 그렇게 고점에 샀을 때, 아니면 최근에 올라오는 코인들을 고점에 샀을 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점 매수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쵸?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좀 더 교훈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차트를 찢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아비터 리콜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비터 리콜을 통해 가지고 이놈의 뮤탈겐세이의 고통을 안 받고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이 위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뭐죠? 제가 산 거에서 최소한 10배에서 100배를 희석시킬 현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겐 그런 10억, 100억, 1000억의 돈이 있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돈을 샀을 때는 1000만원, 1억이 돼야겠죠. 그런 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내가 그런 돈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적게 사야 될 것이고, 행여나 잘못 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내 생각이 틀렸을 때는 수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저점이 있으면 이 위치가 가장 저점이라 생각한 데서 이 아래까지 가도 마이너스 50%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엄청난 현금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 마이너스 50%라는 돈을 막대한 시드 자금과 함께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면 당연히 수량을 적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손절을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또 팔고 나면 올라가고, 다시 추격했더니 다시 팔면 또 내려가고, 다시 더 내려가고, 그랬다가 샀더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돈은 결국 막대한 거래 수수료만 내면서 시드가 녹아버릴 거예요. 그럼 시장 참여자로 여러분들이 참석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장을 떠나야 될 겁니다. 왜? 결국 0에 수렴해버릴 거니까. 0에만 수렴하면 다시 현금을 모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이 마이너스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될 때 여러분들은 한강에 수온 체크하러 갑니다. 오늘 몇 도지? 이러면서. 그쵸?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심리적인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리적인 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거예요. 가령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었고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때 대부분 기관과 투자자들은 다 팔았고 개미들만 남았다. 그러면 서학개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서학개미는 다시 동학개미로 유턴이 돼서 돌아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조성되겠죠. 아, 미장이 좋은 줄 알았더니까 국장이 더 좋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 무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원펀맨은 없잖아요. 원펀맨이 있나요? 뭐든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도 알려주세요. 원펀맨이 되는 그런 종목을 사고 싶어요. 언제든지. 운 좋게 고통을 겪고 나서 터닝 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돈을 벌겠지만 반대로 터닝 어라운드가 안 되고 꼬꾸라지면은 개박살이 나는 건 순식간이고 반대로 올라갔다가 그때 올라가는 추시에 여러분들이 다 쫓아가서 사놓고서 주가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스프링의 용수철과 똑같아서 튕겨 오르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래서 파동이 있고 이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호할 때 사고 나면 거래량 터질 때 사면 항상 고점에 쳐 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바로 이 튕겨 오르는 이 고평가 때 샀기 때문이죠. 고평가란 건 별거 없어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가창을 좌지우지하게끔 거래량, 즉 유동성이 풍부할 때 산다는 거죠. 운 좋게 수익을 낼 수 있으나 그 요행을 자꾸 바라면 언젠가는 카지노의 호구형처럼 다 최무식이한테 다 빨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기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왔다가 돌아오고 왔다가 돌아오고 왔다가 돌아오고 모두가 지금이다 했을 때 여러분은 팔아야 되고 모두가 튀자 할 때 사야 되고 이 집만 반복해도 여러분은 굳이 왜 힘든 그런 어려운 투자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압도적으로 싸게 사시길 바랍니다. 싸게 사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싸게 사면은 깰 수가 없어요. 물론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실리콘2도 마찬가지죠. 압도적인 매수 평단가로 사고 나면 아무도 못 건듭니다. 건들 수가 없죠. 그 상승이 끝나기 전까지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여유롭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상승의 가장 고점에 못 팔아도 어깨에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저만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야말로 진정한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원펀맨을 맨날 정주행해서 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봤었는데 다시 보고 나니까 또 다른 교훈이 느껴집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제가 왜 방송을 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아주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건 어쩌면 괴인 같은 그 뉴스들이죠. 괴인 같은 유튜버들이고 괴인 같은 전문가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멀리하길 바랍니다. 믿을 건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이 바로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죠, 영웅. 그쵸? 임영웅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15분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한 좋은 하루 되세요.